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주역 강독입니다. 오늘은 주역 네 번째 괴로 몽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실한 사내가 성년이 되어 좋은 직장에 다니면 주변의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에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건실하고 잘생겼는데 돈까지 많으면 주변의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건 당연합니다. 과거 옛날에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산다는 건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아름답고 차만 좋은 아내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은 통신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철기시대를 지나면서 현재는 통신시대로 온갖 콘텐츠가 돈이 되고 소비되는 시대입니다. 디지털 IT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래도 밝은 편입니다. 잘 산다는 건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려면 좋은 정보가 많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부의 재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부의 대물림 현상은 현재도 진행형이지만 통신시대에 접어든 만큼 금융이 인터넷 통신과 만나면서 콘텐츠가 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보가 돈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비롯하여 다양한 콘텐츠 경쟁에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역 몽글은 나라를 기름지게 만들어 잘 사는 국가로 병모해가는 주나라의 입장에서 주변의 거친 땅에 살던 부족에 대한 회유와 정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간다는 건 그만큼 방비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주역 몽글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몽글의 육삼회, 물륭취녀, 현금부불유궁, 무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자를 취하지 말라. 금부가 나타나면 몸 둘 발을 몰라 할 것이니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아야 이롭다. 이 문장의 풀이는 여자를 강제로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금붙이 들고 나타나면 그곳에 몸을 두지 않고 올 것이니 쳐들어가지 않아도 이롭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잘 살게 된 주나라의 넉넉한 재화를 보여준다면 거친 땅에 사는 부족의 여성들이 귀화하거나 부족 자체를 귀속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몽자는 깃털 달린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이 글자는 뒤에 사람이 날짐승 새로 바뀌는데 새를 가지고 사냥하는 무리들이라는 표현으로 의미가 좀 더 세분화된 것입니다. 거친 땅에 살면서 반농반목을 하는 부족들을 말한다고 봅니다. 이들은 주나라 주변에도 있었고 은나라의 북쪽에도 있었습니다. 주나라에서 이들을 몽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주나라 은나라의 주변에 늘 있었던 유목민이나 동이족 계통으로 보입니다. 동이족은 문화가 발달한 동북의 동이족도 있었고 서이라고 하여 유목을 하는 부류도 있었고 광범위하게 주나라 은나라의 변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효사를 보면 이들 부족의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아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면서 살았던 부족들로 보입니다. 이들의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일 정도면 유목만 하는 유목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몽은 황막하고 거친 땅에 사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편의상 거친 놈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몽글 대사에 동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이라는 글자는 허물권과 눈목, 동염에다 할 때의 동자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건은 허물권으로 잘못하다, 거스르다, 눈에 거슬리다, 거슬리는 것을 동염에다 등등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못을 잡아내다, 허물을 잘 잡다의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괴에 동관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뜻은 잘못을 잡아내는 것처럼 자세히 잘 보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몽글 대사에 보면 비하구동몽, 동몽구와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칠은 놈들을 잡아내 달라고 불러들인 게 아니라 거칠은 놈들이 잡아보라고 우리를 불러들인 것이다로 풀이됩니다. 그 다음으로 초서고, 제3독, 독칙불고, 니정 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것은 처음 시토점 치면 잘 알려주고 재차 3~4번 치면 흐릿해진다.
흐릿하다는 건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정대는 이롭다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종합해 보자면 괴사의 글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친 놈들은 주나라 주변에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동을 해서 아예 보이지도 않아서 그들에 대한 방비로 점을 쳐보아도 처음에는 잘 알려주다가 흐릿하게 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불러들인 게 아니라 그들이 이동해 와서 우리를 불러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초글을 보면 발몽, 이용영인, 용탈질곡, 이왕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거친 놈들이 일어나면 형별을 쓰는 게 이롭다. 채워진 착고와 수갑을 벗겨내 주려고 하니 이로써 정벌 가면 힘들었다로 풀이됩니다. 이 문장의 뜻은 그들이 사는 것이 마치 착고와 수갑에 채워진 채 거칠게 살아가니 그들의 삶을 벗어나게 해주려고 정벌하는 것이 고달팠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질곡이라는 말은 착고와 수갑을 의미하며 형벌의 도구입니다. 거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착고와 수갑에 채워진 채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머리에 깃털 달린 모자 쓰고 매를 이용하여 사냥하면서 거칠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착고와 수갑에 채워진 채 힘들게 사는 부족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약탈하면 그들을 정벌하기가 힘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는 주나라에서 그들의 재물과 식량을 주면서 회유하여 받아들이거나 정벌하기를 반복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몽골 상구의 표현으로 경몽, 불리고, 니어고. 거친 놈들을 치는 건 도적이 되면 이롭지 않아 도적을 막는 것이니 이롭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항은 거친 땅에 사는 부족이 일어나면 초기에 회유하거나 정벌하여 그들에게 약탈당하거나 도적질 당하지 않게 잘 방비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몽괴 전체의 문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몽, 형, 비하구 동몽, 동몽구화. 초서구, 제3독, 독칙불고, 리정. 몽괴는 좋은 정괴다. 거칠은 놈들을 잡아내달라고. 우리가 불러들인 게 아니라 거칠은 놈들이 잡아보라고 우리를 불러들인 것이다. 처음 10호점 치면 잘 알려주고 재차 3~4번 치면 흐릿해진다. 흐릿하다는 건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정계는 이롭다고 한다. 초욕, 발몽, 미용영인, 용탈질곡, 이왕린. 거친 놈들이 일어나면 형벌을 쓰는 게 이롭다. 채워진 착고와 수갑을 벗겨내 주려고 하니 이로써 정벌 가면 힘들었다. 구이, 포몽, 길, 납부, 길, 자극가. 거친 무리를 잘 감싸면 좋아서 아내로 드리는 것도 좋은데 자식 놔주면 집안을 있게 하면 된다. 육삼, 물룡취녀, 현금부, 불류궁, 무유리. 여자를 취하려 하지 않아도 금붙이 두르고 나타나면 몸두지 못할 것이니 치지 않아도 이롭다. 육사, 곤몽, 민. 거친 놈들이 공공해지면 힘들어진다. 유고, 동몽, 길. 거친 놈들의 잘못을 잡아내면 길하다. 상구, 경몽, 불일고, 니어고. 거친 놈들을 치는 건 도적이 되면 이롭지 않아 도적을 막는 것이니 이롭다. 이상으로 몽괴를 마치겠습니다. 몽괴는 문왕이 거친 땅에 사는 부족을 잘 다스려서 주나라를 튼튼히 하였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